여러분,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제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됐다고 반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정책은 분명 많은 중산층에게 희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감세 혜택으로만 받아들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손을 놓는 순간 몇 년 뒤 훨씬 더 혹독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서울지방국세청 법률 고문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세법 개정의 역사를 지켜본 만큼 오늘 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재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이 적용받는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최소 5억 원을 더해 통상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했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바로 이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18억 원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고 일괄 공제를 8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18억 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했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첫째,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소입니다. 지금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도 15억 원일까요? 물가 상승률과 자산가치 상승률을 고려하면 18억이라는 숫자에 안도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10년 뒤 당신의 자녀들은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지만 이 제도가 자산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되고 하시던 대로 여러 절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증여 합산 과세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총 재산이 17억이라 안심하고 있는데 9년 전에 자녀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산 과세액은 20억 원이 되어 공제 한도를 훌쩍 넘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10년 합산 과세라는 상속세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칙도 함께 생각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10년 뒤에 다시 세금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활용해 10년 단위로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전략적 사전증여 계획도 세우시고 단순히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넘어 자녀 명의 법인을 통해 미래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함께 넘겨 증여세 과세 표준을 현저히 낮추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여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함으로써 한 세대의 상속세를 통째로 절약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단기적인 관점의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는 배우자 증여를 미리 활용해 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두어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통제하는 치밀함도 갖춰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정말 많죠. 만약 오늘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새로운 제도에 맞춰 우리 집의 상속 계획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상속 마스터에 걸맞는 마스터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완 대표 변호사 정재환이었습니다.